1월 모의고사 때 수학 4등급 그 점수 때문에 담임쌤께 불려갔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학 5등급까지 찍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역 수능에서 국영수 올 1등급을 달성하고 치대에 합격해서 이렇게 수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건드려야 하고 어떤 문제는 넘어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운 순간부터였어요. 특히 요즘 수능 수학 3점인데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 4점인데 의외로 술술 풀리는 문제, 이거 구분 못하면 시간만 다 날립니다. 우리가 어삼시사라고 부르는 이 문제들 정확히 판단하고 점수 급상승시키는 실전 전략까지 이번 영상에서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근 3개년 수능과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문제의 배점과 실제 난이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점 문항 중 일부는 정답률이 50%도 안 되는 상위권 컷을 가르는 문제로 등장하고, 반대로 4점 문항 중에 일부는 계산만 정확히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낮은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암기가 아닌 문제에 대한 판단력과 전략적인 시간 분배 능력을 갖춘 학생을 뽑기 위한 평가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어려운 3점 문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핵심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 이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응용 방식이 조금씩 비틀려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의 치역을 묻는 문제에서 단순히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 보여도 절대값이나 로그 등 조건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틀리기 쉬운 유도 문구, 즉 트랩이 숨어있어 실수 유도가 많다. 어려운 3점 문제는 종종 잘못된 프리루트를 유도하는 문장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숫자 대입을 유도한다거나 특정 공식을 적용하면 한 번에 풀릴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건이 하나 빠져있거나 함정이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사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틀린 풀이를 밀고 가게 되는 위험이 커요. 세 번째, 풀이가 짧지만 그만큼 개념을 꿰뚫는 사고력이 요구되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뺏길 수 있다. 계산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금방 풀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막상 도중에 막히면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짧은 문제지만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면 혼자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바로 어려운 3점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이런 유형을 만나면 1분 이상 고민이 이어지면 과감히 넘기는 전략이 오히려 전체 점수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쉬운 4점 문제의 특징. 첫 번째, 계산 과정은 길지만 풀이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처음 봤을 때 너무 길어서 지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정해진 계산 루트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면 조건이 여러 개 붙어서 복잡해 보여도 결국 등차 또는 등비수열의 공식 하나만 정확히 알면 단순한 대입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이 기계적으로 따라가기 쉬워서 실수만 안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문제는 일종의 노가다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창의력보다는 정확성과 꼼꼼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산 실수, 조건 누락, 괄호 실수 등 단순 오기 때문에 점수를 잃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유형은 정답을 맞추는 문제라기보다는 틀리지 말아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답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문제는 시간 확보용으로 반드시 맞춰야 해요. 쉬운 4점 문제는 실제로 정답률이 70에서 8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면 상위권 경쟁에서 바로 뒤처지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프리루트가 명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데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확실히 점수를 챙길 수 있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확보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입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리해져요. 자, 그럼 이러한 어삼시사 유형, 실전에서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구조 분석 훈련. 문제를 보자마자 배점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습관처럼 3점은 빨리 풀고 4점은 좀 어려우니까 뒤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요즘 수능은 그렇게 단순한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겉모습이나 배점에 속지 않고 그 문제의 구조가 단순한 계산 문제인지 개념 해석이 필요한 사고력 문제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이번 2025년 3월 22번 문제 또한 4점짜리이지만 연속성과 미분 가능 조건만 잘 체크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런 건 뒤로 미루면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구조만 보면 오히려 초반에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우선 배점은 가리고 이 문제는 사고력이 필요할지 계산이 필요할지 먼저 분류해보세요. 이 연습이 누적이 되면 실전에서 문제를 겉이 아니라 속으로 판단하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배분 훈련. 의심되는 3점 문제는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스킵하는 판단력도 필요해요. 시험장에서 3점 문제를 보고 이건 빠르게 풀 수 있겠지? 하고 덤볐다가 예상외로 막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어려운 3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다른 쉬운 4점을 놓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겠죠. 기출문제 풀이 후에 자신이 1분 이상 고민했던 3점 문제를 표시하고 그때 왜 붙잡고 있었는지, 스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실전 연습을 할 때 이런 문제에서 1분 이상 걸리면 일단 넘어간다 하는 나만의 룰을 정해보세요. 세 번째, 기출분석 루틴. 기출문제를 풀 때 이게 어삼시사 유형인가 하는 것을 꼭 체크하면서 복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는 복습은 기계적인 복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쉬운 4점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다면 그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내 계산 루틴이나 검산 루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려운 3점을 붙잡고 틀렸다면 왜 넘기지 않았는지, 어떤 유형에 넘어갔는지 분석해야 해요. 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어삼시사 유형에 해당이 되는가? 내가 왜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썼는가? 다시 풀면 어디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노트에 적어보는 복습법을 추천드릴게요. 이런 복기 노트가 쌓이면 실전에서 스스로의 실수 패턴을 피할 수 있는 전략 통찰이 생길 겁니다.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훈련을 성실히 반복하면 수능장에서 3점이라고 무조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일도, 4점이라고 겁먹고 넘겨버리는 일도 사라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배점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전략. 어삼시사는 시간 관리와 판단력 싸움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정리하자면 어삼시사는 난이도 착시를 유발하는 출제 기법입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와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구조와 요구 조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 풀 때마다 이 문제 정말 3점짜리 맞아? 이 4점 문제 왜 이렇게 쉽지? 하고 한 번씩 의심해보세요. 이게 바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풀다가 당황했었던 어삼시사 문제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실전적인 수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